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자동차를 찾는 방법과 임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동계 캠핑 등 준비로 짐이 너무 많아져서 카니발 한 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차를 직접 가서 보니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서 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를 낙찰받기 전에 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낙찰 후에는 어떠한 법원 절차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인데요. 이 시간과 장소는 처음에 물건 기본 정보에 보시면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길과 장소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시 시작으로 대부분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하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꼭 들어가셔야 하고, 대부분 이 시간에는 주차하시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N주차를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시면 대중교통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법원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되냐고요? 우선 본인 경매에 한해서 신분증과 그리고 돈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무슨 돈이냐 하면 바로 보증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증 금액은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물건 정보에 보시면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기에는 3,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증 금액은 이 금액의 10%, 315만 원을 가져가셔야 하는 거죠. 이 돈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경매하실 때 내시고 만약 경매를 실패하시면 그 자리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보증 금액은 현금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자기압 수표로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많으니 신한은행 수표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알려드렸던 법원 장소에 도착하시면 이렇게 입찰 봉투, 입찰표, 그리고 봉투를 주게 됩니다. 이 봉투에는 최저 금액의 10% 자기압 수표나 현금을 넣으신 후 이렇게 뒤에다 사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장 찍는 데가 있어서 꼭 지장을 찍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사인만 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제 입찰표를 작성하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물건 기본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 번호나 물건 번호는 그 물건 정보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이 밑에 가격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입찰 가격은 제가 낙찰 받고 싶은 총 금액이고 보증 금액은 저희가 준비해 간 최저 가격의 10% 그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작성을 다 하신 후에 돈과 함께 봉투를 봉하여서 제출을 합니다. 최고가액 3명을 부르는데요. 이렇게 낙찰을 받으시면 신분증 확인 후에 영수증을 줍니다. 이 영수증은 차후에 필요하니 절대 잃어버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낙찰 받으신 날은 우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낙찰 이후의 법원 절차를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기일을 기점으로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 이의 신청 기간,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 수령까지 약 2주에서 2주 조금 더 걸리는데요.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 통지서 수령 전에 미리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낙찰 받으신 차의 물건 기본 정보에 보시면 담당 부분에 경매 몇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직접 전화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전화번호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이용 안내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고도 경매 부분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저도 통지서 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납부하였는데요. 그 절차를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 가시기 전에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 들리셔서 초본과 자동차 등록 원본을 2통씩 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낙찰 받을 때 받은 영수증과 차량 번호를 꼭 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류를 들고 담당 경매계로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12시부터는 1시까지 점심시간에 문을 닫습니다. 이 시간을 피해서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담당 경매계에 가시면 신분증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말소할 사항을 제가 직접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동차 원부를 보면서 쓰는 거라서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작성하신 후에는 은행으로 대금을 납부하러 가시면 되는데요. 법원 내에 신한은행이 있어서 신한은행 계좌가 있으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물건 정보를 프린트해 가시면 납부서를 작성하시기에 더 쉽습니다.
5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록 촉탁 신고서 관할지를 정하러 다시 경매계로 옵니다. 대금을 납부하신 영수증을 갖고 올라오시면 소유권 이전 등록 촉탁 신청서에 사인을 하신 후에 관할 구청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유권 이전도 빨리 받고 싶어서 이 서류를 들고 제가 구청에 직접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동봉한 각각 서류들을 2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우체국으로 한 부는 집행관실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 법원 내에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 가셔서 이렇게 등기를 구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약 3, 4일 후에 등기가 도착하면은 그때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서류를 들고 집행관실에 가면은 집행관실에서 직접 차 보관 장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찾으러 갈 거라고 미리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법원에서 하실 일을 다 끝내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매각 대금 이외에 드는 수수료나 비용들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이 비용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원 일을 끝내고 차를 찾으러 가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보험을 지금 드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밖에서 보관이 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배터리 방전 등 다양한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꼭 보험을 드시고 차를 찾으러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차를 받으러 가시면 이미 집행관실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따로 물어보는 거 없이 바로 차를 인도해주고 주차비 역시 저희가 내는 부분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번호에 전화하셔서 통행료 미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말소해달라고 꼭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차 보관소에서 차를 찾아서 공업소로 가셔서 내부 클리닝 및 차 점검을 받으시게 됩니다.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차를 임장하실 때 꼭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낙찰 금액을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청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세부 내용들을 공유드리고 낙찰 받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